몰라가지고.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기초적인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제 몇 페이지, 8페이지로 넘기셔가지고 여기 프랙티스에서 문제 1 한번 이거를 다시 풀어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어디 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혹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저 유형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조건을 조금 더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요 흡수선 있는데 요게 지금 이 그림일 때 관측을 한 흡수선인 거예요. 오케이? 제일 위에 흡수선이 지금 요 그림일 때 관측한 흡수선이에요. 요게 있어야 여러분들 문제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시간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나의 자료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첫 번째 이 A에서 관측한 자료 보면은 기준선에 대해서 지금 저 흡수선이 빨간색 쪽, 즉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갔어요? 아니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간 거예요? 길어지는 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적색 편이가 일어난 겁니까? 청색 편이가 일어난 겁니까? 적색 편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파장이 길어진 쪽으로 기준 파질 이동을 했으니까. 자,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즉,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A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쪽 지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공략을 하고 있네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정 방향을 물어볼 때는 이 친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냐를 보통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 근데 행성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기호가 적혀져 있죠, 그렇죠? 자, 항상 별의 공전 방향이랑 제가 행성의 공전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무게중심을 그래야지 맞추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니은 방향 혹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아마 어려울 텐데 요거 조금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의 이 시소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반대쪽 칸에는 별이 있는 거고 요 받침자락이 짧은 게, 그 다음에 먼 쪽에는 행성이 위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원칙을 만들어줄 때 중심부가 중력 수축하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계 질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태양계 질량의 99%는 이 태양계에 보통 존재를 해요. 얘가 겁나 무거운 놈이라는 거야. 그 이런 건 거야. 나 같은 놈이 한 세네 살짜리 애랑 이 신호 타러 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걔는 겁나 멀리 앉혀야지. 내가 멀리 앉으면 안 되잖아. 거꾸로 제가 멀리 앉으면 어떻게 하냐면 딱 덜컹 하는 순간 내가 날라가요 진짜. 여러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초1, 1 때부터 애들이 발효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특히 남자애들이 이게 심하거든요. 어떤 애는 요만한데 어떤 애는 막 이만해요. 키가 빨리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애들끼리 신호타가 막 날리고 놀고 막 그런 거 안 하나요? 나만 그랬나 보네. 아무튼 자, 이 시소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3번 문제는 지금 뭐가 커진다고 했냐면은 행성의 진영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올리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시소가 이쪽 행성 쪽으로 기울어져, 그렇죠? 그러면 수평 맞추려면 이 친구를 어디로 옮겨야 돼? 행성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 있던 이 공통 유령 중심이 조금 더 행성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별은 여기를 중심으로 돌게 돼.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 별이 움직이는 궤도의 원 자체 크기가 커졌죠 지금, 그쵸? 원래는 요만한 궤도에서 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질량, 행성의 질량이 늘어나고 있어. 요만한 궤도에서 돌고 있단 말이야. 이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흡수선 파장에 뭘 영향을 미치냐? 자, 흡수선 파장은 아까 뭐랑 관련이 있었죠? 별의 움직이는 속도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쵸?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이것도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이 중심별이랑 행성이랑 떨어져 있는 요 거리를 공정궤도 반지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딱 절반 지점을 이거 자체는 안 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도 막대 길이 자체가 지금 변한 게 아니라고. 근데 가정을 합니다. 항상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행성은 특정 속력으로 항상 이 거리에 따라서 도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라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길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항상 같은 주기로 돌아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바퀴로 도는 주기가 1년 365일이겠죠. 그래서 둘 다 이 도는 원의 크기가 뭐가 됐든 도는 한 바퀴 도는 주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별이 조금 더 안쪽으로 돌다가 바깥쪽으로 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삼각형도 그리는데 호 길이가 더 길어진 거니까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속력이 커지는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케이스의 거꾸로라고 보면 돼요. 얘는 오히려 이 공통 질량 중심이 별로 더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를 그리면서 공전을 할 거야. 이 별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주기는 항상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속력이 더 느려진다. 즉 흡수의 파장폭이 조금 더 변화폭이 적어진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우리 유형 2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지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냐면은 요 가그림. 제가 이 그림 기억나신다고 했죠? 네. 요 그림이 항상 기억이 나야 돼요. 요거 맞고 여기 찍었나? 여기 이 그림 맞고 저희 같이 그렸던 이 그림 머릿속에 딱 기준점을 잡혀 있는 상태로 아까 저희 봤던 이 유형이 같은 걸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 조금 더 풀기 위한 참고점 하나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점을 조금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래다가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저 위치에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선 방향에 대해서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한번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 될 겁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귀찮지만 해야 돼. 이 지금 기준 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지금 여기 A 위치에서 봤을 때 검은색 선이 빨간색 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파장이 길어졌다는 건 같은 말이야.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긴 가시광선이니까. 그래서 A는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시계가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조금 더 멀어지지 않겠어 움직이는 게 이해되죠? 근데 행성은 항상 이 별이랑 공통적인 곳이 움직이는 되니까 여러분 인식 속도를 자, 앞에가 시드라 그러면 별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지금 행성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내려가야 시드라 움직이죠. 무슨 말인지 이게 무대 중심으로 하는 맞춤 중력에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떨어지지 않겠죠? 시도 아까 전에 생각하고 했어요. 시도 보세요. 별이 있고 행성이 있다는 봅시다. 그럼 이게 기억나? 별이 올렸어. 이쪽에 균형 맞지, 그치? 시도는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럼 이 친구들 균형 맞춰주려면 삼각형 이 받침점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줘야지 걔가 평이 맞을 거지. 이게 이등이 되는 보통 일을 주시고 조금 해석이고 이쪽으로 해서 같은 거예요. 이쪽에 위치하는 별이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360도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크로를 그리면서 돌아보니까 지금의 어림짐이 빨라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가까워질 때도 빨리 가까워지고 빨리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뭐 거꾸로 줄어드는 거죠. 진짜 밀로 가는 게 이따가 이야기 때문에 좀 가요. 자, 좀 갈피기를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항상 이 시선 속도 관련된 부분 나오면은 별만 딱 그리시는 게 아니라 보통 행성이랑 같이 묶어서 그리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 별이 움직이는 이유가 행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세트로 도는 거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 지 혼자 뺑뺑뺑 도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릴 첫 번째로 내가 이 친구를 어디서 바라볼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자, 이게 사람마다 조금 취향이 다르긴 한데 저는 밑에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밑에서 보는 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게중심점, 공통제한중심점 하나 찍어주시고 이렇게 별이 도는 궤도랑 그 다음에 행성이 도는 궤도 두 개를 그려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자, 1번일 때는 지금 내가 어디에 좀 찍어놨냐면은 밑에서 별을 관측했을 때 밑에 속도가 가장 빠른 데를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는 표현마냥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저 후트 속도가 가장 최대이거나 하고 최소일 때는 내 시선 방향과 이 원에서의 접선 방향이 평행하는 지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그냥 의미로 여기 1번 지점이 여기 후트 속도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3번이랑 상관없, 4번이랑 상관없어요. 3번이라 해도 제 의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1번이라고 하면은 이때가 지금 후트 속도가
최대를 했잖아, 그치? 별은 그러면은 나한테서 멀어져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별의 공전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방향도 정해질 거야. 최초의 이 행성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 얘의 공전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같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종이에서 문제를 푸시니까 보통 어떻게 저를 잡아서 돌리냐면은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잖아요.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이 맞대가 항상 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자, 그럼 봐봐. 오른쪽이 원래 별이 있던 곳이고 지금 이 촉이 있는 부분에 행성이 있는 쪽이었잖아. 그럼 돌아가는 모습 잘 보세요. 별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맞대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행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공정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으면은 옆으로 그냥 바꿔 돌려, 그냥 종이에서. 그럼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지금 1번이고 2번은 시선 속도가 최소일 때, 이때는 내 시선 방향과 원의 접선 방향이 이렇게 수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때가 2번일 겁니다. 가장 빨리 다가오는 때가 3번, 때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행성의 위치는 3, 4 이렇게 될 거고요. 집에 가서 다시 그려보세요. 집에 가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유형 1 푼 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1번을 푸시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외계행성의 질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 시소의 받침점이 좀 더 행성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별이 더 크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선의 변화폭이 아까 늘어난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흡수선의 변화폭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자, 이제 공식으로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속력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식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괴랄하게 생긴 공식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뭐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냐? 이 시선 속도라는 거는 결국 흡수선의 파장의 변화랑 관련이 있다. 여기만 일단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돼요. 지금 계산 안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흡수선 파장폭 변화가 커졌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선 속도가 커졌다, 값이 커졌다라는 거랑 같은 말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질량 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에 더 큰 원을 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파장폭 변화도 더 커지고, 그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선 속도 B의 위아래로 올라가는 정도가 더 커진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T의 일대 외계인은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어디 잡고 그리시면 되냐면은 별이 이 4번 위치에 있을 때가 바로 T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4번 위치에서 이렇게 별이 움직여가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여기가 시선속도가 여기고 여기가 최대한 위치.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속력이 정말 빨라지는 추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번으로 표시한 요 그림이 됐을 때가 상대적인 요 행성계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정답을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릴 때 반드시 공정 방향 적어주시고 공정 궤도도 그려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미 아니까 저 그래프 t 시간 이후에 지금 y축 방, x축 방향으로 시속도 변하는 거 보면 수속도가 좀 늘어나잖아, 그치?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나한테서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겠죠.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색 편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나한테
나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니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도 같은 표현인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딱 한 유형만 더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꼭 어떤 파장 변화를 주지 않고 시선 속도만 관측한 데이터를 줬을 때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고요. 자, 유형 3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서는 행성의 공정 방향을 줬기 때문에 기억에 있을 때 일단 행성이 어디 있을지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모양을.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제도 꽤 불만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푸시면 뭐 웬만한 학교 나오면 3점짜리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자, 우선은 기업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어디 위치할 것 같은 거 하니? 저는 여기에 있을 거고. 자, 우선은 행성의 공정방향도 요 방향이기 때문에 별의 공정방향도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둘이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공정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의 별이 위치할 때 나에서는 어느 시기냐라는 거 물어봤는데, 자 여기는 지금 시험 방향이 이쪽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밑에 있다 가정하고 푸시면 안 돼요. 시험 방향이 이쪽에서 그려질 수도 있고 옆쪽에서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관측하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올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건데 이때 이 두 지점이 항상 제가 시선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시선 속도 마이너스가 극대를 찍는 이 두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지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1 시기가 될 수도 있고 T5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하겠어요? 네. 자, 그럼 니은의 별이 있을 때는 거꾸로 얘는 별이 멀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이 시간표가 극대를 찍고 다시 줄어드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3 시기일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시동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때문에 3번은 우리가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 다가오고 있잖아, 그치? 그럼 별빛은 청색 편이가 관측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얘는 뜬금없이 좀 행성을 물어봤네. 자, 만약에 별이 청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행성은 무조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줄을. 그래서 지금 여기만 봐도 기억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행선을 운전을 하구나, 그렇지? 근데 이렇게 움직여가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도플러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형을 좀 더 살펴보신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유형도 하나 살펴볼게요. 이제는 쉬워. 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식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중심별 앞을 지나가는 현성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할 때 별 자체를 가려서 밝기가 낮아지는 거를 관측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거 여기다 가자는 쉽게 얘기해서 별은 일단은 행성에 비해서 겁나 크죠, 그렇죠? 호박만 말이야 이렇게 별을. 자, 근데 이 별을 누가 지나갈 때 관측을 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성이 이렇게 쭉쭉 지나갈 때 이럴 때에 관측을 하는 게 바로 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현상이 일어날 때 그래프를 관측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상대값 밝기가 1.0이라고 되는 이 부분은 그냥 별만 생으로 관측을 했을 때. 자, 근데 당연히 행성은 빛을 내는 놈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렇게 위치하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빛을 행성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성이 가렸을 때 이렇게 밝기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왜 저런 형태를 띠냐? 보세요. 원래 행성이 P1 위치에 있어서 전혀 이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가리는 면적이 넓어지겠지, 그치? 그러다가 행성 자체가 이 별 안에 다 들어오면 가리는 면적은 똑같을 거예요. 이동을 해가더라도. 그래서 이 1에서 2 구간, 요 구간은 뭐냐면은 점점 행성이 별로 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저 들어가는 깎이는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아직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선은 이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잘 유지된 별밝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다 들어오면 이렇게 쭉 일정 유지가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건 나중에 학기 좀 가서 해도 되겠다. 이 정도만.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행성이 별을 벗어나고 있기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거꾸로 했던 것처럼 밝기가 약간씩 이제 가리면서 선생님을 거쳐지면서 이렇게 밝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밝기가 감소하는 요 폭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행성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거. 자, 근데 두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면은 얼마만큼 변하는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상정을 해볼게요. 자, 요 P1이라고 하는 요 행성은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볼게요. R. 반지름이 얘는 R이야.
밝기 감소하는 폭이 예를 들어서 A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다른 행성도 들어옵니다. 일단 볼까? 자, 두 번째 행성이에요. 이 친구는 반지름이 2R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얘 때문에 밝기 감소가 A만큼 일어났으면은 얘 때문에 밝기 감소가 얼마만큼 일어나겠니? 이런 거 물어봐요. 자, 근데 우리 그걸 알아? 이 별을 밝기를 본다는 건 사실 광도 측정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광도 측정할 때 저희 어떻게 보였어요? R제곱 T 내제곱이었지. 요 면적을 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반지름이 2배가 늘어나면은 가리는 넓이는 몇 배 늘어나는 거예요? 4배 늘어나는 거니까 밝기 감소하는 양도 4배 늘어나는 거예요. 왜? 넓이가 4배가 됐으니까. 가리는 넓이가 4배가 됐으니까. 여기서 관측하는 요 넓이는 밝기는 이 원의 즉 중심별의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빛이 뿜어내는 면적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얼마나 가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거꾸로 밝기 감소하는 양은 4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넓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곱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걸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본 거는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케이스를 우리가 이 공정궤도를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럼 어떤 상태인 거냐? 자, 관측자가 이 아래에 보고 있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별을 앞에 있는 행성이 가리고 있는 거야.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 상황. 그래서 이거를 뭐랑 엮어서 보통 문제를 해야 되냐? 작년 수능이 딱 그런데 지금 이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별에서는 적세 편이가 일어날 거냐, 아니면 청세 편이가 일어날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던 간에 지금 이쪽으로 무조건 다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식현상이 일어난 직후는 별에서는 내가 관측을 했을 때 청세 편이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저 식현상이 일어나려면은 별이 뒤에 있고 행성이 앞에서 가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유형 4 아까 몇 페이지니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유형 4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릴게요. 그리는 거 있으니까.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아까 봤던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아실 거는 아까는 내려가는 구덩이가 하나였다면 구덩이가 하나 더 있죠. 자, 시켄성이 한번 일어났다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는 별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 위치가 됐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켄성이 시작된 거 다음 시켄성이 시작될 때까지 요거는 이제 뭐랑 이제 연관이 되냐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 다른 말로 이 별의 한 바퀴 드는 공전 주기랑도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밝기가 감소하는 건 누구의 반지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성의 반지름에 관계가 있는 거죠. 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관측하고 있을 때 별과 행성의 위치는 그냥 이 위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화살표 사실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은 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뭐 방향에 따라 다를 텐데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셔도 둘 중에 방향은 무관합니다. 단지 요지적으로 지금 별이 이동해 오고 있다라는 걸 정확히 표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가리로 좀 들어가는 중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 두 관측 방법의 한계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두 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별을 관측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패드가 공전궤도, 즉 여기 위에서 별이랑 행성이 같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서 별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 보려면 내가 얘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별이랑 행성의 도는 이 한 편면을 공전궤도면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내가 얘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일단은 식현상은 안 일어나겠지. 왜? 가리는 게 없으니까 내 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전궤도면을 최대한 수평한 상태가 얘를 관측한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각도가 져있으면 일단 식현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저희가 지금 그림을 그린 이 케이스는 별이랑 행성이랑 그 다음에 관측자가 보는 시선 방향이 수평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무조건 가려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자, 여기 지금 공전궤도면이에요. 별깔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백날 애들이 어떻게 돌든, 자, 이 시선 방향에서는 P가 이 시선 방향에서 이 별을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시선 방향이랑 공전궤도면이랑 이렇게 각도가 있는 경우에는 관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는 무조건 얘는 관측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얘를 관측을 할 수도 있고 관측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식이 이제 지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게 매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 이유에 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운이 좋게 딱 이 지구의 그림자가 향하는 방향이랑 지구랑 태양이 딱 일치선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일식 현상이 보이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이렇게 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를 위에서만 보면은 얘들이 그냥 이렇게만 돌고 있구나 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플 시선 속도를 이용한 관측 현상도 이 시선 방향이랑 공전 변동량의 수직인 경우에는 관측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속도 어떻게 변하는지 나오는데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행성의 탐사 방법은 시선 속도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관측이 안 되겠죠.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적어뒀을 건데,
이거밖에 안 적혀있네. 자, 우선은 어느 케이스 잘 안 적히냐면 제가 이건 적을게요 그냥. 이 케이스도 관측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성 질량이 너무 작을 때. 왜냐면은 행성 질량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무게중심점이 완전 별 쪽으로 추정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의 이 왔다 갔다 움직임이 거의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성 질량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측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전 주기가 굉장히 긴 경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긴 하겠지만 별이랑 그 다음에 행성이 떨어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전 주기가 막 1000년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저걸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들 자체가 통째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두 케이스 같은 경우 식현상이랑 도플러 효과 두 개 모두 다 관측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케이스 때는 어떤 물이랑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선 속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측이 힘들어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시선 방향이랑 공중면역이랑 수평할 때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한 문제만 풀어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여러분들 10페이지로 가셔서 1번 문장을 풀어보세요. 떠올라야 돼요. 자, 풀었으니까 해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테스트 본 거 오늘 문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올라갈수록 이게 경험에 따라 하진다라고 오히려 낮춘다라고 그냥 버섯은 더 위에 있으니까 좌측하고 이쪽에 주계성 있죠. 높아지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이거 표현으로 높아진다고 했어요.